안녕하세요. 블락이라는 회사의 2025년 3분기 주주서한을 보내주셨네요. 겉보기엔 뭐랄까 빼곡한 숫자랑 딱딱한 용어들 뿐인데 이걸 펼쳐보면요. 이건 단순한 실적 보고서가 아니라 미래 전략을 담은 일종의 청사진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저희랑 같이 지도를 펼쳐보듯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상 두 개의 거대한 플랫폼이잖아요. 가게 사장님들을 위한 스퀘어랑 또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캐시앱. 이 두세 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선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연결고리, 특히 인공지능, 즉 AI랑 생태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청사진의 가장 윗부분, 전체적인 성적표부터 봐야겠죠. 서한에서는 강력한 분기였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숫자들이 정말 그 자신감을 뒷받침해 주는지 궁금하네요. 총 이익이 26억 6천만 달러, 전년 대비 18% 성장. 일단 시작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그 성장의 엔진을 들여다보면 캐시앱 쪽의 화력이 대단합니다. 총 이익이 무려 24%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걸 넘어서 9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5,8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건 5,800만 명이요? 네, 이건 이 플랫폼의 영향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서한을 읽다 보면 조정 영업이익이나 조정 이비다 TT 같은 용어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비일간 회계 기준, 그러니까 넌갭 수치를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주주서원을 읽을 때 항상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간단히 말해서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기 위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근육이요. 네. 예를 들어 주식 보상 비용처럼 실제 현금 유출은 아니지만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잠시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은 이렇게나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성장세를 이끄는 두 개의 엔진 중 하나, 판매자들을 위한 스퀘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퀘어가 동네를 움직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야심차게 들립니다. 사실 이건 모든 결제 솔루션 회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블럭이 내세우는 진짜 차별점, 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뭔가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수직적 통합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수직적 통합이요? 네. 결제 단말기 같은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 각종 분석 소프트웨어, 심지어 대출 같은 금융상품까지 판매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여러 파트너랑 협력해서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 할 때 자기들은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처럼 모든 걸 통제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훨씬 빠르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맞습니다. 모든 걸 직접 만든다는 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분야가 있나요? 네, 퀵 서비스 레스토랑, 그러니까 QRSR이라고 하죠.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그 효과가 폭발했습니다. 관련 분야 결제액 성장률이 1년 전 10%에서 올해 17%로 빨라졌다고 하죠. 와, 10에서 17%로요? 네, 멀티채널 메뉴, 키오스크, AI 음성 주문처럼 딱 그 업계에 필요한 기능들을 콕 집어서 빠르게 내놓은 전략에 제대로 먹힌 겁니다. 이제 이 성공 공식을 다른 업종과 해외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AI 이야기가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특히 테네시주에서 카페 네 곳을 운영하는 도니 맥클라나한 씨의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이 메뉴는 잘 팔리니 없애지 마세요라고 먼저 제안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니라 거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역할인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스퀘어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결제를 처리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 성장을 돕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심지어 오더 가이드라는 AI 기반 조달 도구도 있어요. 오더 가이드요? 네, 여러 납품업체의 가격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추천해주고 재고 관리까지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월마트 같은 대기업 본사에서나 하던 일을 동네 카페 사장님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기술로 소상공인에게 슈퍼파워를 주는 셈이네요.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른 결의 소식도 있습니다. 스퀘어 비트코인 결제 솔루션이 이번 달에 정식 출시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당장 모든 가게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받진 않겠죠. 하지만 판매자가 원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또 판매 대금을 자동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죠. 알겠습니다. 스퀘어는 AI와 수직적 통합을 무기로 동네 상권의 운영체제가 되려 하고 있군요. 그럼 이제 방정식의 다른 한쪽 5,8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캐시앱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특히 10대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캐시앱 카드가 이미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크카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연 3.5% 이자를 주는 틴 세이빙 이언드라는 10대 전용 저축계좌까지 출시했습니다. 10대 전용으로요? 네. 금융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캐시앱 생태계 안에서 시작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평생 고객을 확보하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용돈 개입잠 손으로 썼는데 요즘 10대들은 금융생활 시작부터 이런 앱 생태계 안에서 하는군요. 이건 완전히 다른 금융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요 금융활동 사용자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Primary Banking Actives라고 하는데요. 주요 금융활동 사용자요? 네. 단순히 앱을 깔아놓고 가끔 송금만 하는 사용자가 아니라요. 월급을 캐시앱으로 받거나 매달 $500 이상을 입금하는 사실상 캐시앱을 주거래 은행처럼 쓰는 핵심 사용자를 따로 측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단순 송금 앱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싶은 거군요. 우리는 이제 은행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숫자가 830만 명,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는 건 그들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을 더 깊숙이 묶어두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모으는 캐시앱 풀스 같은 기능도 내놓고 홀로카드처럼 디자인이 독특한 실물 카드도 출시하고요. 또 선구매 후결제, BNPL 사업에 연간 거래액이 30억 달러를 넘었다는 건 이제 단순 결제와 저축을 넘어 대출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동네 상권의 운영체제가 되려는 스퀘어와 차세대 은행이 되려는 캐시앱,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연결한다는 걸까요? 바로 캐시앱의 동네라는 기능이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는 Neighborhoods on Cash앱이고요. 쉽게 말해서 스퀘어를 쓰는 동네 가게들이 5,800만 명의 캐시앱 사용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채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카페가 캐시앱 안에 자기만의 작은 앱을 열고 단골 고객에게 맞춤형 쿠폰을 보내고 신메뉴 소식도 알리고 그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캐시앱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 결제 수수료를 1%만 받겠다고요? 일반적인 카드 수수료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 아닌가요? 대체 어떻게 이런 수수료가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블럭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서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1년간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4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캐시앱 생태계로 유입되었다고요. 즉, 이미 자기들 플랫폼 안에서 돌고 있는 막대한 자금 흐름을 이용해서 스퀘어 판매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자를 유치하는 걸 넘어서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자금의 규모라는 무기로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는 전략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더 많은 캐시앱 사용자가 돈을 예치할수록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스퀘어 가맹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그 혜택 때문에 더 많은 가게들이 스퀘어를 쓰게 되고 그 가게들이 다시 캐시앱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생태계 전체가 커지는 그러보고와의 파트너십도 이런 그림의 일부겠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록의 주주서한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스퀘어라는 도구로 오프라인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캐시앱으로 다음 세대의 금융 습관을 길들이면서 이 둘을 AI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낮은 수수료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똑똑히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요.
그 둘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려는 거죠. 사실상 동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OS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동네 경제의 OS라. 만약 AI 기술이 이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고 서로 연결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블록 자신들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동네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